예, 여러분은 지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마련한 송년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와 2부 여러분 함께 생각하시고 함께 웃으시고 함께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3부는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대한민국의 곳곳을 고발하고 계신 분이셔. 바로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워낙 고발만 잘하셔가지고 너무 쑥스러워하세요 지금. 예, 또 이게 우리 안진걸 처장님의 매력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송년 특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고발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고발을 하고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칭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탱이 되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때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안진걸 처장께서 네. 고발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정말 고발하기 싫었습니다. 네. 사실 아침부터 좋은 소식으로, 굿 뉴스로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과 국민들께 좋은 느낌을 드려야 되는데 뭔가를 고발한다는 건 너무 죄송하고 예. 좀 사실 또 아침부터 이렇게 기분을 좀 어둡게 한 건 아닌가 늘 걱정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걸 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발한 건데 저희들도 늘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 너그러이 고발할 정도로 도덕성이 뛰어나고 철저해서 고발한 데보다는 우리 사회가 한 번은 짚어봐야 될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짚어봤다라고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약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어떤 거죠? 네, 뭐 되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이제 4월 16일 날 이제 세월호 예, 참사가 뭐 올해는 뺄 수 없는 이야기일 텐데 그렇죠. 그분들 이야기는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 고발한 데에서 그 초창기 때 작년 여름에 태안 앞바다에서 그 해병대 캠프라는 데 갔다가 5명의 고등학생이 싸늘한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부모님들이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1인실을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그게 맞습니다. 예, 출발 새 아침에 그 사연이 소개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아니 1년이 다 되도록 해결이 안 됐단 말이냐. 네, 그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해결이 덜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인 진상 규명이라든지 뭐 어떤 추모 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이 제일 마음이 이제 그 세월호 가족과 함께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최근에는 땅콩 리턴 때문에 굉장히 바쁘습니다. 예. 그 여러분 9시 뉴스나 뉴스에서 많이 저희 YTN 뉴스에서도 이 본의 아니게 출연을 하셨는데 대한항공을 역시 고발하셨죠? 예. 우리 출발 새 아침에 나와가지고 제 보람 중에 하나가 청취자들께 어두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를 어떤 사건을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정확하게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교수님이랑 제가 진행했던 그 당시 조현아 씨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문제점과 회유 이렇게 관련자들이나 피해자들이 오히려 회유하고 압박하고 거짓 진술하도록 그분이 다른 언론에도 막 인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안진걸 씨가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럼요. 우리 프로그램도 나오고 교수님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별 말씀을요. 예. 정말 저 같은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칭찬하는 거니까. 그럼요. 자, 칭찬합시다. 우리 안진걸 처장께서 꼽은 칭찬. 칭찬할 분들 너무 많죠. 그래도
올해 돌이켜보면, 이제 또 슬픈 일이긴 했지만, 예. 우리 예전에 우리 태안 앞바다에 기름 참사했었을 때 전 국민이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정말 전대미문의 자연재앙인데 다른 나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그 청소를 해냈다, 자연을 치유했다 이런 평가를 예. 받았는데 이번에 올해도 그 우리 세월호 참사 때 각층 경양각지에서 몰려든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TV에도 안 나오고 누구도 몰랐지만은 이게 남일이 아니다 하고 모여드셨던 그 자원봉사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놀래고 계실 때 그 지하철 4호선에서 권순정 씨인가요? 예. 예. 불이 날 뻔했었잖아요. 맞습니다. 큰 불이. 근데 정말 저는 그때 두 가지 느꼈는데 그 헌신적인 승무원의 신속한 판단. 예. 그것도 정말 우리 국민들을 살렸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지하철 안이 다 불이 타기 좋은 예, 것들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게 그것을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전체를 다 보시면 다 불에 잘 안 타는 재질도 맞습니다. 바꿔놨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불이 잘 안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를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시 사이코패스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게 사고가 그럼요. 되지 않도록 예. 시스템으로도 막고 또 헌신적인 각자 직분을 다하는 노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막아주고 예. 이게 참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그때 확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지금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엽기살인 저희 YTN에서는 토막살인 대신 엽기살인이라는 예. 언어로 통일을 하도 끔찍해서 해서 엽기살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만 바로 그 엽기살인 근데 그 부분 그 사람이 그 범인이 중국 동포 아니겠습니까? 그 중국 동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국 동포가 예를 들면 오원춘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에서 계속 등장을 하게 돼서 전체 중국 동포들이 이게 정말 억울한 또 편견에 이 희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또 따뜻이 도와주는 분들도 예. 많이 계세요.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예. 몽골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저기 우리 청취자들께서 아마 이제 외국인 학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국인들이 특혜로 들어가가지고 비싼 돈 내고 영어 수업하는 곳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는 근데 그게 이제 오해는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약간 변질된 외국인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근데 정말 이 외국인 학교만큼은 정말 우리 아시아 계열의 우리 아시아 쪽에 사는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오셔가지고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을 돕는 정말 참다운 어린이 외국인 학교인데 이제 몽골 학교라고 광진구에 있습니다. 저 아차산역 부근에 그때 이제 유해근 목사님께 직접 오셨었는데 우리 출연하셨었죠. 예. 학교가 너무 작은데 이제 소문이 입소문이 나고 몽골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학교가 너무 좁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옮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혀 지원도 없고 차별에도 시달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 저희 방송의 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최근에 바로 인근으로 조금 더 크고 예. 넓은 곳으로 몽골 학교가 다시 이제 확장 개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이제 몽골 어린이들이 거기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역사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자기들의 모국은 몽골어도 배우고 이렇게 예. 하는데 거기서 배운 몽골 학생들 어린이들은 한국을 매우 좋은 나라, 따뜻한 나라로 기억을 하고 한국에 계속 사시면서 우리랑 동화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몽골에 가셔도 이제 한국의 전도사들이 되는 거죠.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훈훈한 소식도 있었다. 예. 그럼요. 그 방송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람된 그 일들이 많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런 보람 때문에 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방송의 힘을 새롭게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외국인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 이런 거 우리 사회에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없애는데 저희가 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계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 때 자원봉사 가셨던 분들. 사실 저희 제작진 중에 저희 막내 작가분이 다큐멘터리 때문에 팽목항에 직접 가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과정을 보면서 사실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예, 들고 맞습니다.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자원봉사하신 그럼요. 분들. 거기 보면 아예 생업을 팽개치고 오신 자원봉사도 계셨고, 특히 변호사님들도 몇 분 아예 유가족들을 아예 24시간 붙어서 유가족들을 예. 위로해주고 법률적으로도 대리해주고 자문해주는 변호사님 여러 분 계셨거든요.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받았는데 바로 그분들 때문에 그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던 가족들도 조금씩 더 용기를 내고 희망을 얻고 어차피 다시 또 산 사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계기를 주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 올해 가장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기 계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저희 제작진이 우리 안 처장님한테는 특별히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예. 아, 이거 너무나 황송하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무조건 고맙습니다. 예. 그거 한번 뜯어보세요. 예, 예. 아,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도 조금 알려져 있는 NGO에서 일하는 스텝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많게는 2만 개 가까운 크고 작은 비정부 기구나 비영리 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떤 사회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NGO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아서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에 인도를 반드시 설치해라 하는 캠페인하는 NGO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장례 문화가 너무 매장 문화가 많아서 여의도만큼의 토지가 묘지가 된다 한 달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화장 문화나 수목장을 캠페인 NGO들도 있고, 뭐 환경 NGO, 여성 NGO, 소수자 인권 NGO, 아까 치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이주 노동자들이나 다문화 가족들을 돕는 NGO, 그리고 또 시민 권리 찾기 NGO, 소비자 NGO. 사실 교수님 올해 저희가 그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 맞습니다. 단통법 문제, 단지 통신사만 단통법 고르신 분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고 교수님하고 저희가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고 실제로 그래서 약간 그래도 제도적 개선, 예. 보조금 조금 더 올라갔고요.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단말기 가격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방송에서 노력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한 말씀씩 해주시면 더디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우리 안진걸 처장께서 어두운 곳에 계속 그 어두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우리나라 지하철이 바뀌었듯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네. 안진걸 처장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죠. 네네네. 그럼요. 우리 예. 출발 새아침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겠죠. 저는 영원히 있는 곳하고 체력이 딸려가지고요. 교수님 예,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 저희들이 아무튼간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고발될 부분이 있으면 고발해야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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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셨습니다. 자, 신유의 출발 새아침 고맙습니다. 송년 특집 공개 방송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는 가수 김장훈 씨와 함께하는 순서 마련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윙가드 뿌니고의 박구윤이 전하는 우리집 행복지킴이 윙가드. 가정의 안전 항상 걱정되시죠?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가 강한 내구성과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로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다. 116-7310 Smart Security Window, WinGuard.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지금까지 출발 새아침 송년 특집 공개방송 뉴스앤어스 3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가수 김장훈 씨와 함께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4부는 김장훈 씨의 신곡으로 문을 엽니다. 송년 특집 공개방송 뉴스이너스 4부 시작합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거기 자네 꼴을 보니 어젯밤도 달렸구만. 지금부터 받아 적게. 이태백의 숙취비책. 헛개는 기본, 특허받은 복합 원료로 숙취 해소에 강하게. 이태백의 숙취비책. 특허까지 받았으니 이태백이 강추하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또 혼자서 술을 마셔. 이게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이제는 모르겠다. 사랑이 뭔지 이제는 무뎌진 나무 인형처럼 여기에 서 있다. 난 살아있다. 메마른 감정 속에도 난 살아있다. 이 자리에 서서 부둥켜 안고 싶고 위로받고 싶지만 기댈 곳 하나 없다. 맘 줄 곳 하나 없다. 예. 정말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김장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게 제일 하여튼 나가면 이게 김정을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한 20%만 하니까 참.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김정은 편집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세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을 오늘 여기 모셨다는 게 전 굉장히 영광입니다. 앉으시죠. 네네. 예. 여러 분야에 정말 필요한 곳에는 항상 있으신 분이라서 요새 사회적으로 관심 갖는 문제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은 그 일본 총선. 일본 총선, 예, 일본 중의원 선거.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독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어쨌든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가 올바른 표기고 예. 위안부란 표현보다는 적확하게 인포스 섹스 슬레이브라고 강요된 성노예라고 그렇죠. 했는데 할머님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게 될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적인 용어인 그걸 써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부정하는 공감합니다. 거는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공포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어쨌든 미국의 입장을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한일 관계 개선해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워낙 뒤통수를 많이 치다 보니까 그 유신당이나 다 나오는 거 보면 한국 등 아시아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걸 다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아베 정권이 이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대안이 없어서. 제가 맞습니다. 지금 그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전문가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민주당이 워낙 이게 지지부진해서 그러냐. 네. 그랬더니 바로 그 원인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자민당을 좋아서 찍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투표율도 5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안 한 사람들 52%. 그러니까 투표가 아니죠. 그렇죠. 투표 안 한 사람들 플러스 자민당을 안 찍은 사람들 합하면 자민당이 전체 국민의 한 30%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랑은 거의 비슷한. 그거 왜 자꾸 우리나라랑 비교하고 아니, 있어요? 굳이 따지면은 뭐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이지 예. 않을까. 예. 여담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 공약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약을 내걸고 나왔을 때 더 반대 드라이브를 걸 것인지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게 지켜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가 길어질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예. 미칠 것 같아요. 자, 저는 요즘에 그 생각으로 제가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란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담당자면은 난 이런 정책을 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거를 혼자 그냥 생각하는 취미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거. 김장훈 씨가 생각하는 올해 뉴스 키워드 어떤 겁니까? 일단 세월호겠죠. 그렇죠. 세월호로 인한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이슈는 세월호의 아픔도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더 아픔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아픔을 보듬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여럿으로 갈라져 버렸다는 게 더 우리가 더 나뉘었다는 게 국민 정서가 파가 더 틀이 더 많아졌다는 그 전에 보면은 뭐 여야의 틀 좌우 진보 보수 지역 간의 틀 근데 거기다 세대 간의 골 이 작은 나라 적은 인구에서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 그렇죠. 사실은 이게 갈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파해야 될, 모두가 다 아픈데 왜 갈려야 되는지 저도 그거는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연말에도 서강대에서 네네. 지금 거기 리허설 하시다 오신 거예요. 네. 저희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사실 두 번째 노래를 청해 들을 텐데 네. 이 노래가 역시 사연이 있는 노래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참 무기력하게 저도 열심히 노력을 인간애라는 의미로 했는데 세월호라는 세상에 들어가서 오명도 많이 쓰고 이상하게 몰리기도 하고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가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아픈 사람들 곁에 있어야 되고 제가 진도를 19번 갔거든요. 가서 제가 뭐 큰 도움 안 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힘드신 분들 옆에서 밥 먹어주고 술 따라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일은 보이지 않는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 장터 음악회를 했는데 진도가 온통 오보와 루머로 인해서 그 좋은 어장이 다 그게 팔리지도 않고 진도 국민들이 제가 갔던 당시에 직접 피해액이 906억 원이었습니다. 수산물만. 근데 진도는 65%가 농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픔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진도 살리기를 일단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직접적인 세월호보다는 세월호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들, 보이지 않는 아픔들을 보듬는 게 저의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건 그렇게 열심히 고생했는데 좀 잘 됐으면 싶은데 좀 지지부진한 게 좀 안타까운데 이 노래할 때만 해도 좀 모든 사람들이 하나였었던 때였는데 하늘나라라고 한 봄이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진도에 분양을 하러 갔는데 아버님 이주철 씨가 저한테 부탁을 우리 딸 소원이 가수가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거위의 꿈 부른 리허설 녹음 테이프 있는데 음반으로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현대 기술의 총알을 발휘해서
만들어서 저랑 듀엣으로 해서 거위의 꿈을 만들어서 녹음을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다가 어느 순간에 안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잠시 떨어져 있고 언젠가 만날 것이다, 보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지더라고요. 그 떠난 아이한테. 그래서 가족들도 이 노래 들으면 푸근해질 것이다. 우스운 건 이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딱 한 명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신해철 씨예요. 그래서 해철이랑 둘이 오랫동안 밤을 새면서 열흘 동안 밤새면서 해철이도 딸이 있으니까 울면서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해철이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문득 셋이서 같이 한 일인데 나만 남았네요. 그래서 보미가 해철이랑 만났겠구나. 만나서 삼촌 고맙다고. 너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게 절대로 무슨 미신 뭐 이런 신앙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는 고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한테. 그냥 잠깐 다른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번 세상은 짧기 때문에 제가 또 가면 만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는 거는 슬프지 않고요. 남은 사람들이 슬플 것 같아서 남은 분들을 챙기는 거에 우선하고 떠난 사람들은 저는 슬프지 않은 게 이제 뭐 그들은 고통 없는 곳에 가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웃기다 그럴까? 야, 이렇게 해철이랑 같이 밤을 새면서 했는데 또 해철이는 보미한테 먼저 가버리고 나만 남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 노래가 하늘과 땅의 듀엣인 것 같아요. 떠난 자와 남은 자의 듀엣인데 제 가수 생활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듀엣인 것 같아요. 거위의 꿈. 예,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고. 멋있다, 김정은!
감사합니다. 앉으셔. 이제 어디 벌써 가시게요? 아니, 지금 여기에서 벌써 좀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네. 음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게 네. 딴 게 아니거든요. 같이 느끼는 건데, 말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이 영혼을 울리는 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었어요.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전 그때도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제가 그래서 김장훈 씨를 더욱더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자 분위기 좀 업시킨다는 의미에서 저 궁금하신 점 있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의왕시에서 온 장지혜라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의왕시. 의왕시,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김장훈 씨가 가장 아끼는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신인 가수들 중에서 네. 이 가수는 정말 오랫동안 우리나라 가요계에 네. 남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가수는 누군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곡은 일단 제가 작곡, 작사한 노래만 불렀지라는 96년 발표곡이 있는데요. 그냥 전 진짜 노래만 불렀습니다. 하루에 바를 정자를 10개를 안 쓰면 잠을 안 잤거든요. 어린 날에. 10시간 이하로 연습해본 적, 무조건 저는 연습입니다. 인생은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수험생도 공부, 연습, 일단 양이 많아야 됩니다. 직장인도 자기가 쪼개서 남들 잘 때 다른 거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여서 그냥 정말 첫사랑이 떠난 날에도 저는 노래했고 집에 빨간 딱지 차 앞이 들어온 날에도 노래했고 온통 노래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네? 그거 저 공연 때 오시면 유료로 여러분 저는 싸거든 88,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거 지금 하기 그렇고요. 그래서 처음 가사가 난 길을 떠났지 아주 멀리 떠나고 싶었어 마치 어느 영화 속에 나오는 슬픈 사람처럼.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혹시나 해서 마술을 하나 또 기타를 갖고 오셨구나. 좀 스탠드 같은 거 하나 대줄 수 있나요? 난 길을 떠났지 아주 멀리 떠나고 싶었어 마치 어느 영화 속에 나오는 슬픈 사람처럼 난 돌아보질 않았지 그저 앞만 보고 가면 내 앞엔 아주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았어 라라라라라라라 이런.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노래 있고요. 이게 이제 제 노래고 후배 가수들은 사실 저는 이제 요즘에 TV를 거의 진짜 이게 그냥 YTN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만 봐요. 거의 YTN 틀어놓고 있고요. 그거 진짜 강박이에요. 지금 예능도 보시고 그러세요. 근데 예능을 못 보겠어요. 이렇게 보면 재미가 없고 뉴스가 더 웃겨요. 이게 보면 오늘은 뉴스가 영화도 되고 예능도 되고 그렇게 어떤 때 보면 저렇게 코미디가 있을 수가 있나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삶과 대입을 시켜보고 죽어도 가수는 노래로 세상을 보고 노래로 얘기해야 하고 노래만 하고 산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노래가 아닌 말로써 얘기를 많이 하고 몸으로 뛰어들고 어떤 때는 투사처럼 돼 있고 이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후회는 없으나 사실은 고백컨대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삶은 그냥 배짱이처럼 노래하고 혼자 행복하고 즐겁고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사람인데
제가 쓴 노래 중에 제가 우리 밴드를 위해서 만든 노래 중에 우린 변하지 않지,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우린 절대 움직이지 않지, 이런 얘기 쓴 게 있는데 사람이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너무 자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직장 옮기고. 근데 그러면 나중에 진짜 움직여야 될 때 못 움직여서 저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한 번 움직이면 진짜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어떤 방향인지 공간인지 시간인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이 길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으나 겁이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거나 어떤 일을 돌봐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면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면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야, 오늘 죽더라도 그냥 하자.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자. 소신이 있어서 이게 옳은 길이면 하고 나중에 어떤 길이 오더라도 그것이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칭찬해 주시고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태안도 가고 저도 꿈 같아요. 태안에서 제일 힘든 게 기름 닦던 때였는데 어느 순간에 닦다가 내가 왜 여기에 지금 뛰어들어 이 동굴에서 왜 하고 있을까를 이렇게 문득 닦으면서 계속 제 인생을 생각하고 중국 가서 나무 심기를 하다가 왜 내가 구부치 사막에 와서 나무를 이렇게 사막화 방지를 해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쓰레기장에서 제 친구 사이먼 12살짜리랑 쓰레기를 같이 먹으면서 인간애를 느끼면서 왜 어쩌다 내가 여기 와서 쓰레기를 먹을까 뭐 이런 저도 굉장히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제 직업상 많이 베푸는 이유는 제가 버는 돈이라는 게 호떡 장사에서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고등학생들 저거 한 거 주부들 가계부 아껴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해서 직장인들 그 월급 쪽에서 비싼 돈 내서 제 공연 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을 몇백만 명이 주는 거니까 그냥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거 대충 보니까 한 10% 정도 제가 갔나? 그 정도가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 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 거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이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 아무 상관없고 다만 한 가지 언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걸 언론에서 까발리는 바람에 어떤 부모가 저한테 딸내미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해라 하면서 언론에서는 거지다라고 저를 갖다가 월세 살고 뭐하고 뭐 마이너스 통자 이런 얘기하면서 결혼해라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송년 특집 공개 방송 거의 마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김장훈 씨의 노래 한 곡을 더 들을 텐데요. 자, 송년 특집으로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공개 방송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바쁘신 김장훈 씨 여기까지 와서 너무 감사한데요. 김장훈 씨 노래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여러분과 작별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초상권 없습니다. 찍으세요. 우리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당신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지나온 수많은 일들이 하나둘 눈앞을 스쳐가는데 때로는 기쁨에 때로는 슬픔에 울음과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 이제는 모두가 지나버린 일들
진지하게 초상권 없이 활동하는 가수 마음껏 찍고 마음껏 SNS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에도 오늘처럼 웃으며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다짐하며 오늘의 영광을 당신께 이 노래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며